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발렌시아에 남는 게 확실시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발렌시아에 남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발렌시아 이번에 감독 교체됐죠. 하비 그라시아 감독. 네, 교체됐고 페란 토레스 이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페란 토레스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기존의 파레호나 그런 고참 선수들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 털고 나가면은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수라고 해도. 그렇죠.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치. 이직을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 들어가서 에이 그 회사 병신. 그러니까 이거 노동청에 갑자기 고발하는 거야. 파레호랑 코클랭. 파레호는 자유계약으로, 코클랭은 파레호랑 같이 싼 가격에 지역 라이벌 비아레알로 이적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아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 수원도 좋아하는데 염기훈을 갖다가 서울에 자유계약으로 풀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 수원 팬들 난리 나거든요. 구단 버스 가로막고 들어놓고 난리 나요. 파레호가 자기를 이적시킬 거면 자유계약으로 보내라. 근데 그 말은 안 가겠단 말이잖아요. 그치. 어떤 바보가 파레호를 자유계약으로 보내? 그래 가라. 너무 자유계약으로 쿨하네. 보낸 거예요 진짜. 이게 완전 불씨가 돼서 네.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피터림이 자기가 이제 유스 시스템에서 키운 이강인, 솔레르, 가야 그 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이 팀의 주축으로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강인 측의 제안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며칠 전에 발렌시아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강인은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뭐 이강인 측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도 했긴 했지만 어젠가 또 기사가 나오면서 확실시된 것 같습니다. 미래를 맡겼다. 이번 시즌이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좋은 결정일까? 일단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너무 어려. 리빌딩의 방향 자체가 유스 중심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불안한 거 첫 번째 뭐냐면은 이게 흔히 우리 FM 할 때 처음 하는 실수거든요. 좀 번지르르한 유망주 이런 애들 몇 명 해놓고 이제 좀 비싼 베테랑들 팔고 이러면은 팀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안 되죠. 약간 그 느낌이 좀 나서 일단은 네. 불안한 거 첫 번째. 유망주 위주로 뛰는 거 너무 좋은데 뭐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일단 그런 거 첫 번째고, 너무 어린 나이에 팀의 중심이 됐을 때 이 부담감을 이 선수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파레오, 코클레 이런 선수들은 팬들의 완전 엄청난 지지를 받는 선수들이잖아. 네. 근데 그 상황에 얘들이 나가게 되고 어떤 그런 중심에 이강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자기들이 키운 유스지만 걔들 나간데 니한테 원인이 그러니까 있다고. 화살바지. 유스는 팬들한테 계속 사랑을 받고 관심받고 못해도 좀 칭찬받고 이러면서 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 얼마나 잘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구단에서 이거를 되게 케어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루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팀에 11명의 주전이 있으면 한 유망주 3명? 뭐 초반 맨유처럼 뭐 맥토미니가 그치. 나오고 맥토미니가 잘해서 준 주전급으로 최소 로테이션 이상급으로 계속 자기가 부담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주전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강인이 1군 경기에서 증명한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딱 주전으로 박아놓고 계속 쓴다? 그래서 사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중심으로 가서 잘 뛴 선수가 누가 있지? 파브레가스. 야, 웨인 루니도 있잖아요. 웨인은 그렇지, 주린이도 있지. 근데 웨인 루니도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그냥 17살 때 이미 데뷔를 했어. 그래. 근데 에버튼에서 어느 정도 뛰다가 맨유로 넘어갔잖아. 그렇죠. 루니는. 근데 웨인 루니 어찌됐든 맨유에서도 19살 뭐 20살이었고 주전이었고 중심이었고, 그래서 저는 유망주라서 너무 어려서 힘들 것 같다는 말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도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심은 될 수 있는데 주변 선수들까지 다 유망주면 힘들지.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경기장 안에서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해. 음. 그래서 파레오 같은 선수를 사실은 팔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한번 남아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어찌됐든 팀에서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그치. 상황인 거잖아. 발렌시아 정도 되는 팀이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네. 처진 스트라이커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 두고 주력으로 쓰겠다. 이걸 이강인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사실 이강인이 다른 뭐 하위권 팀이나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간다 해도 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 적응도 다시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공언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된 정도로 발렌시아 입장이 그렇다면 한 번 더 믿어보고 뛰어봐도 되지 않을까.
축구 내적 그 축구만 놓고 봤을 때는 좋죠. 발렌시아 정도 되는 팀 명문에서 그것도 라리가에서 경쟁을 하고 한다는 거는 분명히 너무 좋은 선택인데 이제 저는 그냥 걱정이 되는 외적인 부분들 이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고 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드진이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피터림이 그 모든 거를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잖아요. 요즘. 네. 그 유스 시스템도 그렇죠. 이강인은 그 전에 있었던 선수인데 어. 자기가 다 키운 것 마냥 하는 것도 불만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선수 본인이 남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지. 실력으로. 파브레가스만큼 할 수 있다? 이강인이? 파브레가스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파브레가스도 그런 망한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그건 맞아. 네. 이강인도 약간 발렌시아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요. 그니까 저는 남았을 때 좋은 점 그리고 남았을 때 안 좋은 점 약간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점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온 게 2011년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페인어를 잘해요. 얘는 다른 해외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 스페인 그냥 죽돌이야. 자기가 10년이나 뛴 팀에서 주전을 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뛰게 해준다. 이거는 되게 저는 큰 기회고 사실 다른 팀을 갔을 때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강인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강인이 포지션이 사실 되게 에이스 자리야. 에이스 자리지. 잘해야지 튀는 자리고. 에이스 자리야. 근데 얘가 다른 팀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보장해준다? 예,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대우를 진짜 잘 받고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에이스로 뛰려면. 그렇죠. 저희 팀으로 예를 들면 에릭센 정도는 해야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보드진의 행태에 있다. 그치. 아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거랑. 곳에 있는데 이적 시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봤는데 약간 의아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6, 17 시즌에 그 발렌시아를 움직이는 중심 그 3인방이 있었는데 그 3인방을 그 한 해에 전부 내보냈어요. 안드레 고메즈랑 무스타피랑 슈코드랑 무스타피랑 그리고 하나는 파코 알카사르까지. 근데 이렇게 3명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리턴이 없었다. 영입이 시원찮았던 거죠. 걱정이 되는 거는 저도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구단주가 네. 자기 맘대로 하니까 네. 만약 이러다가 이강인이 성과가 안 나.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처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뉴스에 또 괜찮은 애가 나오면. 그런 보드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약간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의아한 게 이상해. 많아요. 네. 뭐 콘도그비아를 데려온다든지 그러니까. 가메이로를 데려온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았고 망갈라를 임대로 데려온다든지 망갈라 있었죠. 뭐 이강인이 자기 선수로서의 기량을 만개할 수 있어도 약간 팀적으로 뭐 주변 선수들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데 그런 구단에서의 운영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팀으로 도약하려면 물론 선수들도 잘해야 되지만 감독도 잘해야 되고 저는 구단 운영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원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기회와 위협 요인이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그러니까 네. 이강인 개인의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제 외부 네, 요인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네. 덮여질 수가 있다. 네, 수학 분석을 한 거죠. 다 떠나고 봐서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한 팀에서 유스로 자라서 해외에서 네, 네. 그 팀이 주축이 돼서 네. 뛰는 선수가 특히나 스페인에서 그랬다는 거는 대단한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확실하다. 재능은 확실하고 네. 그리고 이런 선수가 유행이 사실 한국에 그동안 구자철? 윤정환. 그런 선수가 일단은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나라 축구는 어떻게 되든지 이강인 이런 식으로 많이 뛰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쌓인 선수들이 팀에서 못해도 구단에 와가지고 잘하는 경우가 옛날에 포돌스키처럼 네. 그런 선수들처럼 있잖아요. 이게 테크니컬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지.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선수, 뭐 안정환이나 뭐 이런 선수가 그렇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유형이 다르죠.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를 네. 우리나라 축구 보면서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본 적이 없는 것 이관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대전 출신이라서 대전 FC 선수들을 좀 이거는 멋있었지. 옛날에. 추억의 대전 시티즌. 네. 진짜 추억이 계속 나오네. 이강인이 골, 어시스트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면 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발렌시아 팬들도 그렇고 그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보지. 지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유망주니까. 나와서 뛰는 거에 더 중점을 줬지. 이제는 골, 어시스트 어떤 거라도 자기가 잘해야 보여줘야 된다. 무조건 잘해야 돼. 네. 이제 나오면 그리고 나이도 보여줘야 되고
사실 뭐 이제 10대도 아니고 부담감이 심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한 시즌 정도 도전하는 것도 발렌시아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승질부려다가 퇴장당하고 네,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진짜 안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그럴 위치가 안 됐어. 팀에 진짜 갑자기 주축으로 올라왔어 유망주 선수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 이강인 선수고요. 이번 시즌이 이강인 커리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만큼 저희도 이강인 선수의 모습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네. 어떤 모습 보여줄지 중간중간 한번 영상 또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